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의 노동계, 경영계 양쪽 모두 반발이 거셉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비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30곳이 공동성명을 내고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산되면서 실제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긴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계에 홀로그램과 반사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초복인 오늘 영천이 38도가 예상되는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경보와 함께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 밤낮으로 이어지는 무더위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 37도, 안동 36도, 영천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습도와 기온이 모두 높은 여름날에는 자외선과 불쾌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진, 그리고 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또한 그늘막이나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어둡고 끼는 옷보다는 밝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땡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8,350원이 됐죠. 대구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여파도 큽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업원 10여 명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입니다. 인건비도 문제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 매출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른 물가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하나 먹을 거를 하나 덜 먹게 되고 두 개를 먹을 걸 하나 덜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이 준다고.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도 힘듭니다. 대구 달성 산업단지에서 포장용 비닐을 만드는 이 업체는 노동자 11명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지역 중소기업 81%는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상담에는 업체 10개 같으면 7개는 나 때려쳐 본다. 장사 안 한다. 정부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노?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대구는 이런 50인 미만의 작은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9%입니다. 대구 노동자 10 가운데 7은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대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 시간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피부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10.9%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 복리후상비, 식대, 기숙사비를 다 포함한다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평균 임금은 최하위권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고 그늘도 깊고 넓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태를 보다 못한 대구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30곳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쇄신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연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법인 회계 부적정과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기본재산을 횡령했다 해고당한 직원을 편법 복직시키고 교비 회계의 부적정한 사용과 과다한 임차료 지급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비리를 조직적이고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성원에 의한 일탈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선목학원 차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구대교구 차원의 어떤 그런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소지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점이라며 결국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사정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장이 피조사 기관인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해 총장을 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자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가 될 우려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이제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게 더 상급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하도록 촉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분노와 비판,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박윤회 대구지검장이 전임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검장이 대학을 방문한 직후에 검찰은 홍철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검장이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사장님 학교까지 오신 일이 최근 5년 사이에 없었거든요. 전임 홍철 총장과 교직원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로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지검장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그로부터 두세 시간쯤 뒤에 검찰 수사진은 홍철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고 다음 날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지검장이 김정우 현 총장과 수사 중인 홍철 전 총장 이야기를 나눌 때는 홍 전 총장이 수사 대상이었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김정우 현 총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내사 중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윤회 지검장은 취임 직후 외부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서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선포한 건데 부적절한 행동으로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덕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호보트 국내판이 제작을 마친 데 이어 프랑스와 합작으로 해외판도 제작 반영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호보트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는데 투자 결정과 관련된 뒷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 구조선 호보트 4남매가 영덕 앞바다에 출동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다 위험에 처한 해양 생물을 발견하면 로봇으로 변신해 활약합니다. 강구항과 창포말 등대 등 영덕 해안을 배경으로 국내판 5편이 제작을 마치고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100억 원을 투자한 해외판 52편도 제작에 들어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배급될 예정입니다. 배라는 캐릭터와 로봇이 같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것처럼 가장 좋은 장난감이 없을 겁니다. 프랑스 방송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와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호보트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덕군, 제작사가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뽑혀 국비 4억 5천만 원이 투자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관광산업 효과를 판단한 영덕군은 이미 캐릭터 상품을 시판한 데 이어 강구 해파랑공원에 대규모 테마파크 건립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호보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한 호보트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국민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덕군이 호보트에 투자한 금액은 불과 5천만 원으로 연거권과 캐릭터 무상 사용권은 물론 앞으로 국내 배급 수익금의 10%도 갖게 됩니다. 호보트 사업 제안을 처음 받은 곳은 포항시지만 투자를 결정한 곳은 영덕군이었다는 뒷얘기는 캐릭터 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하나의 기계에 홀로그램과 반사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명품이나 고액 지폐 위조 방지, 또 다양한 보안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학기호 파이가 작게 그려진 판에 레이저를 비추자 보이지 않았던 숫자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레이저를 끄면 원래의 그림으로 돌아가 홀로그램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빛에 반응하는 반사 디스플레이와 레이저로만 작동하는 홀로그램을 동시에 구현한 것입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이 종전 기술의 단점을 보완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메타 표면 물질과 관련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빛을 제어할 수 있고, 이제 그를 통해서 홀로그램도 구현할 수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백색광 안에서 어떤 반사 이미지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명품이나 고액 지폐의 위조 방지 기술을 비롯해 높은 보안 기술이 필요한 전자기기나 금융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호를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더 정교하게 보안성이 높게 만들 수가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한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연구실에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국제학술지 ACS 나노 온라인판에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많이들 받고 계실 텐데요. 실제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긴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농협 창고. 뒤쪽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고개를 돌리나 싶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다가가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은행 여직원이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흉부를 압박하길 3분여. 이 50대 남성은 의식을 되찾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 직장이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직원 의무 교육 사항이었었거든요. 같은 날 영주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알레르기성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습니다. 바깥 어른이 마당에서 쓰러지셨다고 우선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심폐소생술 교육 때 배웠던 것처럼 심장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왜 보건소 소장이 도와줘가지고 고맙고 얼마나 고만도 말도 못 하시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는 흔히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의식을 잃은 지 4분이 지나면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이 마비된 환자를 발견한 초기 발견자, 주변 시민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의 응급처치가 그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들어 대구 경북에만 온열 질환자 57명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시원한 물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 8월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 사고 6건 가운데 5건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립공원은 산이 깊고 수량이 많아 계곡물 온도가 낮은데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다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울진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말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 시기 같은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로 관심과 주의 경고 단계로 나눠집니다. 울진에서는 지난 12일과 15일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 2년간 여름철에 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표시 여부와 정확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 번호를 표기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에서 캠핑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8시 36분쯤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에 있던 캠핑 차량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야영장에는 모두 20대의 캠핑차가 있었지만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양림 관리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에 대구 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강석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선의 강석호 의원은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지역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목받은 상임위 배정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강효상 의원, 국방위의 정종섭 의원이 배정됐고 국토교통위에는 김상훈, 산자위에는 곽대훈, 홍일학 의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무고죄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청구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벌금을 더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도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에 청구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판결입니다. 한편 A씨는 법무사가 자기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외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대만, 일본과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들은 치맥 축제 기간 동안 동성로와 근대골목, 김광석길과 서문시장 같은 주요 관광지와 치맥을 즐기게 됩니다. 대구시는 치맥 축제가 열리는 두류공원 일대에 현장 교통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상 단속과 함께 도시철도 2대를 비상대기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서 의성군 성냥공장과 마늘시장을 주제로 한 발화, 남겨진 기억의 풍경이 선정돼 3년 동안 1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의성군은 성냥공장이 있는 의성읍 도동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성냥과 마늘을 소재로 다양한 조형물과 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됐고 올해 공모에선 의성을 포함해 경남, 하동 등 전국 4곳이 선정됐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 밤낮으로 이어지는 무더위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 37도, 안동 36도, 영천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습도와 기온이 모두 높은 여름날에는 자외선과 불쾌지수가 모두 위험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진, 그리고 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갈증이 나기 전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막이나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어둡고 끼는 옷보단 밝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고 파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6도, 청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7도, 청도 36도로 연일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5도, 김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모두 3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의성 2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36도, 의성 37도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